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코스입니다. 코로나, 더위, 업무 스트레스, 분노의 양치질을 부르는 일들이 참 많죠. 이럴 때 쾌적한 호텔방에서 즐기는 거품 목욕, 생각만으로도 힐링이 될 듯한데요. 호텔과 바캉스를 합친 일명 호캉스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호텔업계의 돌파구로 떠올랐습니다. 최규연 데이터 캐스터와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ET 시청자들과는 첫 만남이시죠? 네네. 데이터 캐스터, 국내 1호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나오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뱅크샐러드 이용자 데이터를 통해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또 요즘 어떤 것들이 유행하고 있는지 트렌드를 알려드리는 데이터 캐스터로 인사를 드릴 예정입니다. 네, 항상 이제 사람은 첫 만남, 첫 인상이 중요한데 오늘 가장 첫 주제 어떤 거 준비해 오셨어요?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시는 것들 중 하나가 바로 여행을 못 간다는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가장 큰 직격탄을 맞은 업계가 바로 호텔 업계와 숙박 업계인데요. 네. 이제 코로나19 터널에 갇힌 호텔업계 곳곳에서 폐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코로나19로 여행을 가지 못한 사람들이 호텔로 바캉스를 가는 호캉스를 네. 즐기면서 이때 아닌 특수를 누린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호텔 폐업과 호캉스 돌풍, 이제 과연 어떤 것이 네. 진실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쪽은 웃는 것 같고 한쪽은 여전히 울고 있는 것 같고 네. 뭔가 좀 분위기가 묘한 것 같은데 네네. 여전히 호텔업계는 코로나 쇼크 때문에 힘든 상황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특히 관광지에 있는 호텔들의 폐업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충남 아산이죠. 온천으로 유명한 호텔이 있습니다. 아, 이제 추억의 신혼여행지. 네. 55년 역사의 이 호텔이 올 연말에 결국 폐업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신혼여행지로 각광받았던 1970년대에서 80년대에는 연간 40만 명 이상이 찾기도 했는데요. 온천의 인기가 줄면서 갈수록 쇠락하기도 했고 네. 여기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결국 폐업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특급 호텔도 뭐 사정이 뭐 비슷한 것 같던데. 네, 맞습니다. 이제 지난해 영업을 종료한 호텔만 53곳인데요. 서울 강남의 5성급 호텔인 르메드디앙 서울과 쉐라톤 서울 팔레스 강남도 결국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호텔 신라가 창사 이래 첫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고요. 네. 또 조선호텔과 워커힐 호텔 등 모두 수백억 원대의 영업 손실을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야말로 좀 약간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제 분석한 데이터로 한번 좀 들여다볼까요? 네, 뱅크샐러드 이용자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호텔 결제 건수를 살펴보면 2019년에는 245만 건이었는데 네. 2020년에 들어서서는 217만 건으로 약 11.5% 정도 하락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제 금액 자체도 많이 줄었겠어요. 네, 금액 자체도 마찬가지인데요. 2019년에는 저희가 3천억 원대에 육박을 했었는데 네. 2020년에는 32%가량 떨어져서 2천억대 초반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그러니까 호텔을 이용하는 사람들 숫자 자체가 아주 많이 줄었다는 건데 앞서 이야기한 그 호캉스. 네. 그럼 이 호캉스는 도대체 누가 어디서 즐기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 부분이 이제 너무 궁금해서 가장 먼저 혹시 이게 일부의 이야기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SNS로 한번 눈을 돌려봤습니다. 그러니까 SNS에 호캉스라는 해시태그를 살펴보면 해시태그 게시물만 167만 개가 나옵니다. 또 유튜브에서도 호캉스 관련 콘텐츠가 넘쳐나고 있는데요. 더욱더 뭐 어떤 게 진짜인지 더욱더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뱅크샐러드 결제 내역을 한번 살펴보면 코로나19가 확산했던 작년 2월과 6월, 이제 네. 그리고 1월의 내역이 2019년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줄어든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프를 봐도 확 떨어지네요. 네, 그렇죠. 그래프만 보더라도 이게 확인이 되는데 그러다가 확진자 수가 감소했던 7월과 8월을 살펴보시면요. 네. 또 이것도 수가 증가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해 수치고 네네. 올해는 어때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2019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네, 이제 보시면은 심지어 5월 같은 경우에는 2019년보다 더 늘어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린이날이나 석가탄신일 등 좀 연휴들이 있으면서 네. 가족 단위, 또 친구 단위, 연인 단위로 호캉스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도 보통 이제 7, 8월이 네. 호텔로서는 이제 극성수기인데 그렇죠. 그때는 어떤
어떤가요? 올해 특히 여름 같은 올해 경우는? 같은 네. 경우에는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이나 호텔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뭐 아무래도 호캉스 형태가 아니더라도 관광지 중심의 호텔에 대한 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됩니다. 한 2, 3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이런 호캉스가 일종의 휴식 문화처럼 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 네. 호텔 속에서 즐기는 바캉스라는 게 어떤 풍경일까요? 뭐 구경이라도 좀 해보려고. 네, 이게 의외의 재미가 또 있는데요. 사실 저도 호캉스를 친구들과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에 친구들과 다녀왔는데 뭐 친구들과 함께 저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또 룸 서비스를 시키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하고 언제쯤이에요? 저렇게 이게 작년 한 7월 정도였던 것 또 같습니다. 확진자가 좀 줄었을 때 다녀오셨군요. 그러니까 저렇게 아이템을 맞춰가면서 사진을 찍고 뭐 오순도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재미가 은근히 있거든요. 네. 또 파자마를 입고 지금 사진 보시는 것처럼 친구들과 파티를 즐기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나홀로 호캉스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여럿이 가는 것도 물론 재밌지만 네, 그쵸. 혼자 좀 오롯이 즐길 수 있는 나만을 위한 선물. 또 네. 혼자만의 또 재미가 있잖아요. 뭐 사람들에 치이고 일에 치이고 게다가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네.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이런 좀 우울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분들이 혼자 편안한 뭐 이불 속에서 휴식을 즐기면서 네. 나만의 여유를 찾고 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는 이런 나홀로 호캉스도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뭐 저 정도의 서비스, 부대 시설, 음식이라면 네. 이게 참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네요. 네, 사실 이런 호캉스를 주로 떠나는 호텔들이 고급 호텔, 소위 고급 호텔들이라 불리는 곳인데요. 근데 비즈니스 호텔에서는 호캉스를 많이 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대가 아무래도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호텔 소비를 하는 그 세대가 MZ 세대라고 해서 요즘 또 큰 손으로 불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니까 또 이렇게 모은 여윳돈으로 이제 친구들과 함께 호텔을 즐기고 또 여행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호텔 결제 건당 지출 비율 좀 어떻게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결제권한 지출 비율을 살펴보시면 이 100만 원 이상 소비를 한 게 2020년 3월에는 0.37%였는데요. 2021년 5월에 0.82%로 증가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연박이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고급 호텔에서 즐기는 어떤 호캉스 프리미엄 서비스를 즐기면서 이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요즘 뭐 호캉스에서 뭐 파생된 말인 것 같긴 한데 네. 스캉스? 네, 또 이게 어떤 거예요? 또 새로운 트렌드인데요. 이제 호캉스에 질린 MZ 세대들이 아예 스위트룸을 빌려서 이제 호캉스를 즐기는 걸 스킹스라고 합니다. 스위트룸이면 비용이 꽤 될 텐데. 꽤 만만치 않게 금액이 비싼데요. 아무래도 친구들끼리 여럿이서 나눠서 이제 지출을 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100만 원짜리 스위트룸을 빌렸는데 이걸 네. 친구 4명에서 가면은 25만 원씩 정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금액을 일정 부분 나눠서 가는 경우도 많고요. 또 실제로 한 호텔에서는 이 100만 원짜리 스위트룸이 40만 원짜리 일반 객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예약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스킹스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기도 한 겁니다. 스캉스. 네. 뭐 n분의 1을 해도 25만 원이면 꽤 뭐 누구나 비싼 쉽게 것 갈 같아요. 수 있는 그런 서비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뭐 코로나 확진자가 또 다시 800명대로 올라서고 네. 또 이제 거리두기도 이제 연장이 된다고 하니까 네, 기존 네. 현행대로요. 자, 호텔 업계가 앞으로 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좀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뭐 국내외 백신 접종률이 사실 높아지면서 아무래도 해외여행을 조만간 갈 수 있을까 하는 그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뭐 여행을 지금보다 좀 더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면은 아무래도 호텔 업계 또한 네. 뭐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는 좀 호황을 누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데이터 캐스터 전망처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호모 이코노미쿠스 최규현 캐스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